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총장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미녀와 야수라는 스토리에 대해서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녀와 야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뷰티 앤 더 비스트라는 아주 이제 유명한 노래로도 나와 있고 심지어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영화화 되기도 했고 또 만화로도 있기도 하는 한 소설책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 내용은 뭐 영화랑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냥 미녀와 야수 줄거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셔도 될 듯 합니다. 우선은 미녀와 야수에서는 벨이라는 아가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아가씨는 어떤 아가씨냐면요. 현재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이 마을에서 작은 마을에서 사는 아가씨이지만 마을에 비해서 아주 큰 꿈과 큰 모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가씨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편협하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곳에서 벨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벨은 독서로도 도피를 하기도 하고, 물론 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요. 항상 상상을 이제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아가씨입니다. 자, 이런 벨은 이름이 뷰티인 것처럼 말 그대로 너무나도 이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쁘지만 뭔가 항상 상상하고 책만 보고 하니까 좀 괴짜 같은 아가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가씨입니다. 자, 이 아가씨한테는 아버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는 발명가예요. 발명가면은 우리 왜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새로운 물품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이제 미치광이라는 말을 붙여서 벨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 어느 날 이 벨의 아버지가 발명품으로 이제 실험을 하다가 뜻밖의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발명품을 학회 같은 곳에 이제 내놓고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 길을 떠나는 와중에 이제 벨은 이제 혼자서 집을 보게 되고요. 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이상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성은 신기하게 마법의 성. 정말 말 그대로 마법의 성이에요. 막 갑자기 뭐 촛대들 있죠. 촛대들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뭐 찻주전자가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뭐 찻잔 있죠. 이렇게 조그만 찻잔들이 걸어 다니고 뭐 주전자, 옷장, 뭐 의자도 걸어 다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냥 물건인 것들이 사람처럼 말을 하고 걸어 다니는 그런 이상한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은 글쎄 그냥 성이 아니고 예전에 한 나라의 왕자였던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자, 근데 그 왕자는 지금으로서는 현재 왕자가 아니고 저주에 걸려서 야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왕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기심이 많으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성대한 무도회를 여는 중에 한 노파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노파는 알고 보니까 변장한 요정이었어요. 자, 근데 이 노파가 와가지고 이제 이 왕자님한테 어, 정말 이제 불쌍하게 여기 좀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왕자는 하하하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그 노파가 너무 누추하니까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노파를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순간 그 노파가 이제 요정으로 변하면서 내가 당신 왕자의 그런 못된 이기심과 잘못된 마음에 질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찾기 전까지는 무조건 야수로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이 왕자한테 저주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장미를 선물해 주는데요. 이 장미도 마법의 장미입니다. 자, 이 장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이 왕자가 이기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전에 이 장미가 시들게 되면 이 야수는 평생 사람인 왕자로 돌아가지 못하고 야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런 상황에 놓인 성에 이제 그 벨의 아버지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야수는 이제 그 벨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웬 침입자냐 이러면서 이 아버지를 성 안에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아버지를 데리고 왔던 말이 이제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이제 그 성을 빠져나와서 벨의 집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벨은 아주 놀라게 돼요. 그 말한테, 왜? 왜 너 혼자 왔니? 아버지는 어디다 뒀니? 그랬더니 뭔가 말이 심상치 않게 막 힝거리면서 뭔가 자꾸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구해달라는 듯한 의미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그 마법에 걸린 성으로 아버지를 구하고자 가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야수를 마주치게 되고 결국에 벨은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여기서 이제 머물겠다라는 조건으로서 아버지는 이제 풀려나게 되고 벨 혼자 머물게 됩니다. 자, 야수와 둘이서 살게 된 벨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벨은 어느 순간부터 야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이제 좀 따뜻한 부분도 있고 사랑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원래 이 야수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야수처럼 성격도 괴팍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벨이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서쪽 탑이라는 곳에 놀러 가요. 근데 서쪽 탑은 이제 이 야수가 당신은 다른 성 안에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되는데 탑은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 장미가 있었거든요. 시들지 않는 그 마법에 걸린 장미. 그래서 벨이 혹시 그 장미를 만져서 망가뜨릴까봐 못 오게 한 건데 벨은 이제 호기심에 이제 이기지 못해서 그 서쪽 탑에 가게 되고 이제 그 장면을 본 야수는 벨을 막 뭐라고 해요. 호통을 쳐요. 그래서 벨은 거기서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되는 와중에 늑대들이 막 접근을 하는데 그 순간 야수가 나타나서 벨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벨은 이제 마음을 열게 되고요. 그래서 야수 또한 이제 자기한테 마음을 여는 벨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점점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벨이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야수한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야수는 그래, 사랑하는 여자가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데 한번 보내주자. 그래서 벨을 마을로 보내주게 됩니다. 자, 마을에 도착한 벨은 이제 마을 사람들은 벨을 보자마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어디서 있다 왔니? 그랬더니 벨이 이제 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마을에 벨을 아주 좋아하는 정말 힘이 센 남자, 게스톤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이제 벨을 사랑하는데 벨이 자꾸 야수를 봤다고 하니까 미치광이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여자를 비웃어요. 근데 그때 벨의 손에는 마법의 거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벨이 이제 화가 나니까 그 마법의 거울을 손거울 같은 거예요. 이걸 들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수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야수 얼굴이 나오자마자 마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거를 본 게스톤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다 이끌고 그 성 안에 가서 그 야수를 처치하고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전쟁 비슷하게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같이 그 성으로 이제 쳐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성에 이제 쳐들어가자마자 결국에는 이제 게스톤이 그 야수와 싸워서 이제 지게 되고요. 근데 이제 게스톤과 싸우는 와중에 야수가 이제 칼에 찔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을 뻔한 와중에 벨이 빨리 이제 그 야수한테 이제 달려가서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야수님, 나는 당신 아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눈물을 이제 뚝뚝 흘리게 됐는데요. 그 눈물의 힘 덕분인지 이제 사랑하다는 소리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벨은 그 야수에게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야수는 이제 순간 야수였다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멋쟁이 왕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왕자가 벨, 나야. 내가 바로 그 야수야 하면서 벨은 당신이 내가 꿈에 그리던 왕자님이군요. 하면서 그동안 꿈꿔왔던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멋진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이제 미녀와 야수, 뭐 소설이건 영화건 다 이러한 스토리를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요. 혹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 또 다른 스토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